가발은 다 똑같다? 아니, 박승철이 만들면 가발도 예술이다. 대한민국의 스타일을 이끌어온 박승철. 이제 박승철이 가발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이너 가발, 박승철 위그 스튜디오. 가발, 이제부터 위그하세요. 박승철 위그 스튜디오. 퀵퀵. 책으로 부르는 노래, 노래로 읽는 책, 팟캐스트 책을 부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두유입니다. 그리고 광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노래하는 지내셨나요? 차광민이고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풀렸어요, 날씨가. 아, 네. 네, 풀린 줄 알았던 건가? 창밖으로 봤을 때는 구름이 굉장히 거의 가을이 그죠, 다 온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네. 밖에 나오니까 아직 햇빛은 여름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이번 주 주제 또 소개하겠지만 이번 주 책들 읽으면서 네. 뭔가 조금 마음이 뭔가 옛날처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막 의욕적인 생각과 구상을 하면서 일주일을 행복하게 네. 보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제를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상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못한 얘기가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저번 주 방송 말미에 아마 네. 뉘앙스가 약간 다르긴 한데 새로운 네. 세상을 위한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드렸었는데 네. 말을 조금 바꿨어요, 저희가. 네. 이게 좀 더 맞는 말 같아서 그렇죠? 네. 예. 왜 새로운에서 더 좋은이라고 바꿨냐면은 새롭다고 하면은 뭔가 완전히 전에 없던 참신한 네, 그런. 그런 거라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래서 정말 현실을 바꾸는 그런 의미로 제목을 한번 짓고 싶어서 네. 바꿨어요. 네, 더 지금이 좋은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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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상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네. 상상이라고 하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세계를 그려낼 수 있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새로운 세계 말고 더 좋은 세계를. 본인도 헷갈리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준비한 책은 리트어르 브레으만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입니다. 네. 제목이 딱 네. 제목부터 네. 그쵸. 딱 두유님 취향이네요. 네. 저는 이 책을 전에 인터넷으로 뭐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제목을 보고 진짜 완전히 꽂혔어요. 네. 네, 체게바라의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 정말 유명한 네, 이 명언이 떠오르기도 하고 리얼리스트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니 정말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거란 기대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찾아 읽었습니다. 저자인 리트어르 브레으만은 네덜란드의 사상가입니다. 무려 1988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은 사상가인데요. 그는 역사, 철학, 경제학에 관한 책 4권을 냈다고 해요. 진보의 역사라는 책은 2013년 최고의 논픽션으로 선정됐고 유럽 언론인상 후보에도 오르며 저널리스트로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네. 88년생이. 네, 정말 대단하죠. 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은 네덜란드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이제 기본소득은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이죠. 네, 글쎄요. 저는 완전 익숙한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네, 그래도 이제 네,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꽤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선데이 타임스, BBC가 이 책을 다루었고요. 책을 부르다에서도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다 하나씩 보려고 했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욕심을 버리고 왜 지금 유토피아인가?
유토피아에 들어가기 위한 3가지 방법, 유토피아로 갈 때 필요한 것,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제 마음대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어떻게 책의 핵심 내용 같은 건가요? 어, 아니면 본인이 가장 좀 끌렸던 부분? 핵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3가지는 제가 임으로 나누어서 음.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왜 지금 유토피아인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코케뉴라는 무릉도원을 상상했는데 강에 포도주가 흐르고 나무에서 팬케이크가 자라고 사람들은 평등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네덜란드 역사가 헤르만 플레이는 중세인에게 현대 서구 유럽은 코케뉴에 가깝다고 해요. 실감은 안 나지만 GDP 세계 12위인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실감이 안 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조금 이상한 게 유럽과 북아메리카,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처럼 세계의 일부 나라들은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세계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고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조차 엄청난 노동량에 시달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분명 세상은 발전했는데 삶의 질이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4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나면서 실업의 위협은 날로 심해지고 불행해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우수한 인재들은 지구온난화나 암 치료제 같이 인류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에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게 할까, 어떻게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할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듣고 보니까 되게 좀 암울한 느낌? 네, 근데 뭐 네. 일단 뭐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 기업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뭐 이윤 추구가 먼저일 거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뭐든지 좀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그런 데서 성과를 내면 이제 확실하게 어떤 보상 같은 걸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나 뭐 이민 활동이라는 게 지금의 어떤 현실적으로 확실한 당장의 보상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마음 없이 기꺼이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되게 현실적으로 박탈감을 좀 느낄 때도 있을 것 같고 네. 예, 또 뭐 일에 따라 이렇게 멀리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네. 멀리 보고 행동해야 의미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홀대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또 내가 있는 동안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어떤 편함? 네. 뭐 그 이상까지 생각하는 게 되게 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참 뭔가 무조건 되게 비난하기는 좀 그런데 네네, 뭔가 그쵸.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우울할 때는 있죠. 예. 네, 맞아요. 분명 이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부를 쌓아 올린 이 시점에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러니 이제는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몽상가의 상상일 뿐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자의 말대로 오늘날 문명의 토대를 쌓은 것은 자신의 드럼 소리에 맞춰 행진한 몽상가들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눈에 띄지 않는 한 구석에서 매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 다시 한번 맑은 눈빛을 가진 누군가의 손을 잡고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이제 유토피아에 들어가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파격적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네. 아, 네. 네. 하나,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둘, 일주일에 15시간만 노동한다. 셋, 국경을 개방한다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래요. 광민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일단 국경 개방까지는 이제 뭔가 확 느껴지는 게 없는데 네. 이제 뭐 현금 무상 지급 이게 네. 막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기본소득이 뭐 이런 거 비슷한 얘기겠죠? 네, 그쵸. 예. 현금 무상 지급이랑 주 15시간 네. 노동은 이게 확 땡기네요.
이래봤으면 좋겠다.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이거는,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층에게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빈곤이라는 것에 기준이 있죠. 기준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지원을 받으려면 애매하게 가난하면 곤란하고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는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사람들이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거덜날 것이다. 등등의 이유가 있어요. 브레그만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우선 그동안 캐나다의 민컨 프로젝트 같은 빈곤 퇴치를 위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나태해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금을 지원하는 것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스스로 교육의 기회를 찾는 등 돈을 건설적으로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소득이 늘고 건강해지겠죠. 조세 수입도 늘 것이고요. 기본소득은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감소해요. 정상적인 부모가 양육한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건강한 정신으로 자랄 수 있겠죠. 네. 듀크 대학교 교수인 코스텔로는 연간 4,000달러를 더 벌면 21살까지 1년 더 교육을 받고 16살까지는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22% 줄어든다고 계산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아이 한 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수익을 보면 근로시간이 12.5% 늘고 복지수당은 연간 3,000달러를 줄일 수 있으며 평생소득은 5만에서 10만 달러가 늘고 국가의 조세 수입은 1만에서 2만 달러가 추가된다고 해요. 이게 네. 그 수혜자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오히려 그쵸? 더 이득이 된다는 증거 같은 지표네요. 네, 예. 그렇죠. 기본소득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된다는 거죠. 네. 네덜란드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투자한 자금도 사회 서비스, 경찰, 법정에 드는 비용을 줄여서 2~3배의 이익이 됐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빈곤층에게 돈이 생기면 소비를 하고 범죄의 위험도 줄겠죠. 네. 네, 기본소득이 없어도 잘 살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광미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가요? 저는 아마 기본소득 관련된 얘기는 처음 들었던 게 네. 몇 년 전에 그 스위스에서 그 국민투표해서 아, 그 했었던 그 부결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 그런 개념을 네.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이제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이게 저도 이 책 조금 보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각종 다른 복지 관련 정책보다 더 이렇게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그러니까 더 많은 부분을 개선한다는 얘기들이잖아요. 네. 예. 그 비용도 오히려 더 적게 들었다는 그런 게 네. 좀 놀라웠어요. 책 보면서 저도. 그쵸. 예.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사람을 설득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예. 그쵸.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 사람들이 더 양질의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거면은 충분히 기본소득을 할 이유가 되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게 단순히 수혜를 받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더 잘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유토피아 플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설득력도 네. 훨씬 더 많고. 네, 예. 맞아요. 아마 이런 주장이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네. 여전히 이게 되게 사실은 불신을 갖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게 그쵸. 결국은 이제 서로를 네. 신뢰하지 못해서인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참 어떻게 하면 더 서로 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네. 되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세금이 바르게 쓰인다는 걸 사람들이 100%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기본소득을 실행을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면은 그만큼 혜택을 돌려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웃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라는 거.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든 연결된 존재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는 함께 사니까 함께 행복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왜 이렇게 나만 불행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과연 그 사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그 사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거? 네,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 반응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불신도 있긴 한데 네. 그 수혜 대상에 대한 불신이 더 크게 갖고 있다는 그런 인상도 종종 받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가장 와닿는 게 주변에 가까운 누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걸 확인하는 건데 네. 이게 왜 보통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아는 누가 이렇게 그런 제도를 통해서 나아지는 걸 보면 훨씬 설득력이 크게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뭐 다 그렇게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걸 통해서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그쵸. 좀 그런 예.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나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걸 체감하는 게 그렇죠.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그게 정말 최상의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예전에 보면 그 청년수당 네. 그 제도도 처음에는 뭐 무슨 약간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있잖아요. 막 근데 포퓰리즘 얘기 나오고 예. 그랬었죠.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제 하나 그 지원을 받게 됐어요. 아, 예, 네. 그 친구도 이제 되게 나름대로 성실하게는 사는데 네. 오랫동안 지금 구직이 안 돼서 네. 계속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네. 그거 되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솔직히 막 큰 돈은 아닌데 네.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주변에 친한 사람이나 누가 그런 얘기 들으면 훨씬 확 와닿더라고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금전적인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빈곤층보다는 오히려 부유층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가 항상 더 규모가 크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런 거는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아, 저 나쁜 놈들 그냥 그러면서 좀 욕하고 넘어가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심하게 하죠. 예. 네. 근데 빈곤층이나 뭐 일부 대상의 어떤 기본소득 보장이나 네. 복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되게 심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럴까? 이것도 뭐 신뢰의 문제인가? 제 생각에는 네.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거, 겪어본 거가 겪어본 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되게 예전부터 너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그래. 그 사람들은 늘 그렇지라고 약간 포기하는 그런 심정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거를 고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복지를 더 늘리는 건 이거는 아직 우리가 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있을 테고 다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추측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더 해봤었는데 네, 그 경제력만 놓고 봤을 때 네, 현실적으로 어떤 계급이 존재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은 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중간 혹은 뭐 중하위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부유층은 나보다 높은 계급, 네, 그것도 이제 쉽게 안 닿는 위치에 있고 네. 저소득층은 나보다 아래에 있지만 심리적으로 나랑 부유층 사이보다는 이제 간격이 멀지 않은 네, 그래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고 뭐 이걸 계기로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으면은 그게 나랑 경쟁해야 되고 내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불안감? 그러니까 그런 좀 공포심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게 경쟁적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맞아요. 예.
그 경쟁이 되게 문제가 될 수도 예,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어디서 뭘 하든 이렇게 경쟁은 있기 마련이고 뭐 그에 대한 불안감도 항상 있지만 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쟁? 그리고 이제 잠깐 밀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서로 좀 배려하고 네. 기왕이면 이제 경쟁보다는 좀 공존을 우선시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굶어 죽지 않게 사회가 보장해준다면은 그쵸, 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당 15시간 노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환영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최근에 주당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52시간도 이렇게 힘들게 줄였는데 15시간이 말이 되나?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치만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책에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2번 등장을 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전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보통 노동자는 일주일에 11시간을 더 일한대요. 아마 왜인지 다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출퇴근의 경계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예 폰 2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업무용 폰이랑 일상용 폰. 네. 그래서 퇴근하면 아예 그 꺼놓고 정말 그런 대단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봤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생산성을 올리고 사회를 발전시켰을까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분명 세상은 과거에 비해서 발전했고 경제도 성장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여가 시간은 줄었고 늘어난 것은 소비할 물건뿐입니다. 우리는 로봇과 제3세계에서 형편없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물건을 소비해요. 누군가가 속사당하면서 만든 상품을 혹사당하면서 번 돈으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 소비는 우리의 빚을 바탕으로 한 경우도 많죠. 네. 차나 집을 살 때 보통 그렇잖아요. 또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일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일자리가 없어요. 아까 4차 산업혁명과 로봇을 언급했는데 이제 우리는 사람 이외의 존재와도 경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나타났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계속 지금의 흐름에 떠밀려 가다 보면 세상은 실업자로 넘쳐나고 엄청난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겠죠. 근로시간을 줄이고 빈곤하고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자립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요? 그건 지금의 어른들이 결정한다는 게 무서운 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가 근로시간을 줄이면 21세기 동안 배출할 이산화탄소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대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네. 올여름 더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죄 없는 미래 세대와 다른 생명들이 보낼 여름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환경대사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저는 이 부분도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결과를 만들면은 이거 진짜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진짜 여름이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진다면은 네. 진짜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죠. 이제 이 책에서도 뭐 얘기했지만 네. 당장에 어떻게 파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힘들 거고 네. 또 모든 분야에 한 번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네. 줄여나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그쵸 오래 일한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쵸. 할 때 짧은 시간 집중해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할 때 더 능률이 오르는 게 사실은 더 많잖아요, 보통.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당장 현실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게 네. 진짜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되게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거 아직은 이런 때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적절한 시기라는 게 아마 이 책 뒤쪽에도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어느 순간 팍 하고 뭐 충격적인 계기가 있을 때도 있는데 네. 사실 이미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돌아보는 게 좋은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문제점들이 보일 때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네. 개인의 어떤 성장이나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안정 네.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여가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건 이런 세상이 되면 우리가 여가 시간이 되게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이 반드시 이렇게 뭔가를 소비하는 걸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네. 여가 시간에 사람들이 좀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쉴 때도 네. 뭐 어디 되게 놀러 가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소비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뭐 실제로 이렇게 사소한 소비라도 해야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여가를 그래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쉴 때 뭐 나가봐야 돈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 네. 그래서 네. 여가라는 게 이제 네. 정말 단순히 쉬는 거 이상으로 네. 내가 더 나아지는 시간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이 더 많은 게 좋은 거구나라는 게 사람들이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네. 노동시간 단축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15시간 노동하는 사회가 왔으면 하고 바라는 게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마라톤을 너무 좋아한다. 네. 그래서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마라톤 대회에 나갈 준비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나는 작곡을 하면서 살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에 작곡 공부를 하고 음악을 만들고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내가 나의 즐거움과 내 삶의 질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 네. 그리고 뭔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꾸지 못하는 꿈들 그런 거를 그 나머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당 15시간 노동이 빨리 실현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과연 사람이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8시간 동안 온전히 제정신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통 한 3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집중이 잘 안 되고 정말 길어봤자 5시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은 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을 단지 상사 때문에 눈치 보여서 뭔가 회사의 충성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회사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15시간 노동은 정말 꿈 같은 얘기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들리지만 정말 이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도 빈곤국에 원조를 합니다. 네. 그런데 OECD에 따르면 빈곤국의 경우 원조액의 3배가 탈세로 사라진대요. 그런데 국경을 개방하면 위스콘신 대학교 소속 경제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앙골라인의 경우 1인당 연간 소득이 약 1만 달러, 나이지리아인은 약 2만 2천 달러가 늘어난대요.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1차 세계대전 전에는 국경이 거의 서류상의 선에 불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잖아요.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여권이 꼭 필요하고요. 그쵸. 네, 현재는 세계 곳곳에서 원료나 상품이 이동을 하는데 사람만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이동할 수 있어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물건은 이동하면서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외국에서 오는 수익까지 안겨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최고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빈곤선에 속하는 사람이 세계 인구 중에서는 소득 상위 14%래요. 네, 그리고 중위 임금을 받으면 무려 4%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냥 태어났는데 한국인이라는 국적이 주어졌잖아요. 네.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어린 나이에 중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고 평생 기아에 시달리거나 값싼 약조차 없어서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네. 네. 그쵸. 국적이라는 건 정말 강력한 차별 요소인 거죠. 브레이만은 그들은 모두 테러리스트이다, 범죄자다, 사회적 결속을 해칠 것이다 같은 여러 편견을 반박하며 국경을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주가 무절제해지면 풍요해당에서 사회 결속을 해칠 것이 분명하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그 전에 나온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아서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브레흐만의 더 많은 사상과 정교한 이야기가 담긴 또 다른 책들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느끼는 공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많은 고민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광민님은 국경에 관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었나요? 저도 이거 네. 맞아요. 그 뒷부분에 뒷부분엔 또 결속을 해칠 거란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좀 헷갈렸거든요. 네. 그래서 국경을 열면 이런 수치적으로도 그런 게 나아지는 부분도 있긴 할 텐데, 네. 저는 약간 뭐랄까? 기본적으로 국가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네. 이제 사람이 모여있으면 어느 곳이건 결국은 이게 나보다 약한 자를 네.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의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착취나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네. 어느 곳으로 옮겨지건 그런 격차가 크게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그 어디든 차별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네. 제일 큰 것 같고. 분위기 네. 조성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착취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건 또 다른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네. 국경 같은 게 없어지더라도 네. 그래도 어딘가는 결국은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끼리 또 모여지고 또 네. 그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나 뭐 종교, 뭐 정치적인 이유로 되게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네.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경의 개방이나 이런 게 되게 큰 의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네. 좀 정말 해봤어요.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는 진짜 절실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이나 뭐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어오긴 했는데 국경을 개방하자는 주장은 정말 이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건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런 공포심? 이런 거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낯선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은 정말 계속 배워 나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유토피아로 갈 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유토피아를 실현하자고 하면 아마 비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브레흐만의 경우도 친구가 그를 보고 하늘의 궁전을 계속 지어보라며 비웃었대요. 네. 하지만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젠 안 될 거야. 방법은 없어. 이런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기존 사회에서는 그들을 무시하고 공격했지만 결국 세상은 변했습니다. 승리하고 쟁취한 사람들은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꾸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고 그때를 위해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유토피아는 헛된 것이 아니며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끈질기게 도전하는 강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토피아에 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약간 네. 뭐라 해야 되지? 사이비 뭐야? 지도자 같은 느낌? 네? 유토피아로 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네. 너무 비현실적인 그렇긴 것의 하죠. 대명사처럼 되다 보니까 그 단어가 갖는 이미지가 더 유토피아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책의 표지가 네. 좀 그랬던 게 그 표지에 보면 그 눈 모양의 아.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게 예전에 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일본 만화 20세기 소년이란 만화에 네.
그 사이비 종교라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그런 지도자가 이제 그런 비슷한 형상의 문의를 하는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눈을 보면서 네. 파노티콘이 생각났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그 눈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 책에서 네. 다른 것보다 이 얘기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노예 해방이나 여성 투표권 이런 것들이 그 그쵸. 당시에는 정말 그쵸. 무시당하고 네. 공격당했지만 지금은 상식적이라는 네. 거. 그게 현실일 때는 다른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서 세상이 변하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로 뭔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런 맞아요. 생각들 많이 네. 들었고요. 네. 그 두희님이 되게 설명 세세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안에 막 되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오고 네. 통계나 이런 자료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조사했다는 네. 생각. 엄청 들었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이 지금 오늘 다 소개 못 해주신 부분들 중에 또 이렇게 뭐 네. 재밌었던 주장이나 뭐 사례 같은 거 있었나요? 네. 정말 많은데 네. 정말 하지 못한 얘기가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하나를 더 고르자면은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이름 붙였다는 연병할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네. 이름만 들어도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이에요. 책을 보면 한 증권 중개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용한 일을 하고 싶지만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학교 친구가 암 감지 기술을 개발했는데 나보다 수입이 적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저도 일할 때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돈도 버는데 이걸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들에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1968년에 뉴욕에서 환경미화원이 파업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쓰레기처럼 대한다는 말이 나와요. 파업이 시작되고 거리는 당연히 엉망이 됐겠죠. 쓰레기가 하루에 1만 톤씩 쌓였대요. 네. 예, 이 파업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겠죠. 실제로 지금은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못하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고요.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소방관, 의사, 간호사, 선생님 같은 직업은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치에 비해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다 보니 직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일을 하면서 내가 유의미하다고 느끼는 그런 네. 보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그쵸. 현실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어떤 보상? 그게 꼭 네.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맞아요. 나아져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예. 그쵸. 저는 그 중간에 사례로 나왔던 친구가 암 감지 기술을 개발했는데 나보다 수입이 적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안 돼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돈 때문에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굶어가면서 대단한 일이라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배가 고픈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고 이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구나. 주당 15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생각과 상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사소한 부분이라도 행동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리트어르 브레으만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무척 궁금해요. 제게는 이 책이 꽤 많은 충격을 줬어요.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확실히 정신이 많이 꺾였구나. 인정하지도 자각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더 좋은 세상을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이 타격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자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을 받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께도 이 책이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책을 부르다는 여기까지입니다. 팟빵과 아이튠즈를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책 소개가 올라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조만간 광리님의 돌인천 라이브도 올라오니까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을 읽고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이름 제 N막 완전한 어둠 어디선가 끊임없이 소리가 들린다. X가 어딘가에 있다. 그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웅크리고 있는 것도 아니며 뛰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멈춰있지도 않다. X는 어둠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린다. 그에게는 귀가 없으나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를 언제나 응시하고 있다. 눈도 없다. 코도 없고 팔과 다리도 없다. 그는 어둠 전체에 존재하다가 한 점이 되기도 한다. 그는 투명해지기도 하고 짙어지기도 한다. 그는 목소리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에는 소리가 없지만 모두가 그 뜻을 안다. X. 존재하지 않는 입으로 말한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려. 나는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하면 있지. 없는 곳이라 하면 없고 있는 곳이라 하면 있어. 나는 수십억 개로 있고 때로는 단 하나도 없어. 내 이름을 자꾸 부르면 나는 빠르게 자라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지고. 잠시 멈추었다가 누군가는 나를 두고 다가갈수록 멀어진다고 하지만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뒤돌아봐봐.